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21년 새해 시작부터 스마트폰 전쟁이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주인공들은 삼성과 애플입니다. 애플이 먼저 치고 나왔는데요. 최근 출시한 아이폰 12가 엄청난 흥행 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폰 12는 글로벌뿐만 아니라 삼성의 안방으로 불리는 국내에서도 엄청난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판매를 시작한 애플의 첫 5G 스마트폰 아이폰 12 시리즈가 출시 한 달 만에 국내 이동통신업계 3사에서 50만 대 안팎이 팔렸습니다. 여기에 아이폰 시리즈 전체 판매량의 20% 정도가 온라인몰에서 판매됐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10만 대가량이 이들 채널에서 판매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통 3사와 자급제 채널을 포함하면 아이폰 12 전체 판매량은 출시 한 달 이후 60만 대가 팔린 것입니다. 아이폰 12는 전작인 아이폰 11과 비교해 20% 이상 판매 속도가 빠릅니다. 아이폰 12의 판매 추이는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삼성전자의 갤럭시 20 시리즈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갤럭시 S20도 출시 이후 이통사 판매량 기준으로 50만 대가 넘게 팔린 것으로 집계됐었습니다. 아이폰이 불티나게 팔리는 것이 뭐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느냐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이폰의 흥행은 실제로 한국에 좋은 일입니다. 아이폰의 한국산 부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아이폰 12의 원가는 373달러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한국 부품의 가격 비율이 27%입니다. 일본은 물론이며 아이폰의 본고장인 미국까지 제치고 한국산 부품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 12 시리즈 4종 모두 OLED 패널을 채택하고 있는데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소식에 애플 관련 국내 부품주들까지 들썩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달 16일 LG 이노텍의 주가는 3.38% 오른 16만 8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회사는 아이폰 시리즈에 들어가는 트리플 카메라 모듈, 아이폰 12의 비행시간 거리 측정 모듈을 공급합니다. 보호 회로 패키지를 만드는 IM 반도체도 같은 날 5.23% 오른 58,400원에 마감했습니다. PMP는 배터리의 과충전으로 인한 발열과 폭발을 막는 필수 부품으로 아이폰부터 에어팟, 애플워치에까지 탑재됩니다. 분명 애플의 아이폰이 한국 기업들에게 핵심 부품을 의존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같은 아이폰의 한국 의존은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우선 곧 공개될 아이폰 차기 모델에도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가 전량 공급될 전망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새해에 선보일 아이폰 13 시리즈 상급 모델에 주사율 120Hz의 OLED 패널을 장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애플은 아이패드에만 주사율 120Hz의 디스플레이를 적용해왔습니다. 아이패드의 경우 OLED가 아닌 LCD 패널을 사용하고 있어 120Hz OLED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이폰 차기 모델 OLED 패널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맡았습니다. 애플이 차기 아이폰 시리즈에 주사율 120Hz OLED를 장착하는 일은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미 갤럭시를 통해 120Hz OLED 납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그만큼 검증된 안정적인 디스플레이로 느껴졌을 겁니다. LG 디스플레이 역시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애플이 요구하는 스펙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애플은 올해 OLED 장착 아이폰의 출하량을 최대 1억 8천만 대로 잡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OLED 아이폰 출하량 1억 대와 비교해 최대 80% 급증한 수치입니다. 향후 애플은 모든 아이폰의 디스플레이를 OLED로 교체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에게 상당한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아직 시험 단계인 애플의 폴더블 폰에 예상대로 삼성의 디스플레이가 공급되어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희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대만 이코노믹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최근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C 제품이 내부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IT 전문가 존 프로서는 애플이 위아래로 접는 폴더블 아이폰을 개발하고 있다며 삼성의 Z 플립과 유사한 클램쉘 형태의 폴더블 프로토타입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 그는 이 제품이 삼성의 OLED 패널을 사용해 실제 접이식 디스플레이를 가질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애플은 이번에 가로로 접히는 듀얼 스크린 모델도 내구성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추가 평가를 진행하고 두 시제품 중 하나를 선택해 상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의 OLED 패널을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하면 국내 기업에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LG 같은 IT 기업들의 부품뿐만 아니라 아이폰에 장착되는 철판도 국내 기업이 맡고 있는데요. 바로 포스코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애플은 포스코와의 협업으로 신소재를 개발해 아이폰 X부터 실제품에 도입했습니다. 포스코와는 2016년부터 초청정 비자성 스테인리스를 만들기 위해 의기투합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초청정 비자성 스테인리스를 만들기 위해 포스코와 함께 교차 가능 팀을 구성해 수개월 동안 1200톤이 넘는 STS 시험 출강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외에도 새로운 맥북 에어와 맥 미니에도 100% 재활용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외장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애플은 아이폰에 들어가는 스테인리스를 정밀하게 가공하는 풍산, 경연성 인쇄 회로기판을 제조하는 영풍전자, 애플 카메라의 성능과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하이비전 시스템 등 국내 중소기업과도 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애플은 국내에서 창출한 일자리도 상당합니다. 애플이 밝힌 작년 6월 말 기준 한국 지사에 직접 고용된 직원 수는 500명으로 국내 부품사 등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국내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32만 5천 개로 추정됩니다. 부품 수입은 물론이고 한국에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아이폰. 이쯤 되면 아이폰은 거의 국산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런데 애플이 엄청나게 탐낼 만한 기술까지 최근 한국에서 개발됐습니다. 얼마 전 포스텍과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가장 얇은 0.001mm 두께의 카메라용 렌즈를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렌즈 두께의 1만 분의 1 수준입니다. 삼성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의 크기를 줄여 카툭 튀 디자인을 없애는 기술로 활용될 전망인데요. 국내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메타 물질을 이용해 적외선 초방막 메타 렌즈는 물론 대량 생산 기술까지 개발해낸 놀라운 성과입니다. 해당 기술은 빠르면 3년 후에 적외선 카메라용 렌즈로 상용화하고 스마트폰 카메라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빛을 모아 선명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빛의 진행 방향을 꺾어 한 점으로 모아주는 볼록 렌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리로 만들어지는 기존의 볼록 렌즈는 최소 1cm의 두께를 가져야 빛을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고성능 DSLR 카메라의 렌즈 무게가 4kg을 넘어서고 스마트폰 카메라도 두께 압축에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국내 연구팀은 유리가 아닌 메타 물질의 한 종류를 이용했습니다. 메타 물질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고 원하는 기능에 따라 구조를 설계해 만든 인공 물질을 말합니다. 제작 비용이 높아 활용이 제한됐었지만 연구팀은 메타 물질에 특수한 나노 입자를 섞어 원하는 패턴대로 얇게 인쇄할 수 있는 원스텝 프린팅 기술을 개발해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된 메타 렌즈는 표면에 50나노미터 크기의 나노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평평한 렌즈입니다. 실제로 볼록하지 않지만 나노 입자들이 빛을 굴절시켜 볼록 렌즈처럼 빛을 한 점에 모으는 기능을 합니다. 연구팀이 지름 4mm짜리 시험용 렌즈를 실제 적외선 카메라에 장착한 결과 사람 피부 속 혈관 분포를 촬영하는 등 기존 적외선 카메라의 기능을 똑같이 해냈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생산 공정을 개선하고 코팅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폰 이상의 영역까지도 사용을 확대할 예정인데요. 적어도 5년 후에는 해당 기술이 크고 무거운 렌즈를 대체해 적외선 내시경, 야간 투시경, 폐쇄회로 CCTV, 라이다 센서 등에까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의 선전에 갤럭시 시리즈도 최근 공개를 서두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1 시리즈를 처음 선보이는 행사인 갤럭시 언팩 2021 초대장이 최근 발송됐습니다. 오는 15일 자정 언팩에서 공개되는 갤럭시 S21 시리즈는 이달 29일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제품 공개와 출시 모두 작년보다 한 달 더 빨라졌습니다. 아이폰 12를 출시한 애플을 견제하고 미국의 제재로 생산량이 크게 떨어진 화웨이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삼성전자의 공세적 전략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신제품의 카메라 성능과 S펜 탑재를 핵심 마케팅 요소로 내밀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전쟁이 또 한 번 막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에서 발표된 혁신적인 카메라 렌즈 기술이 앞으로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전쟁에 어떠한 변화를 줄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